오늘 첫 소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이 이제 12시 막 지났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오찬에 결국 불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오늘 오전 돌연 보류를 선언했고 재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기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저는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 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오찬 참석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의 반대가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굉장히 분분합니다. 갑자기 당일에 불참을 결정한 이유, 지금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문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일단 당 내에서 불참 사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이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함께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네. 여야의 어떤 협치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인 것인데 오찬을 잡아놓고 간밤에 이제 대법관을 증언하고 네. 또 헌법사상 초유의 사심제 재판소원법을 법사위에서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 당과 이제 이 지도부는 굉장히 당황한 어떤 그런 기색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자리에 야당의 당대표를 불러서 대통령까지 나서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법사위 법안 강행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과연 정말로 이 법사위의 법안 강행 처리를 대통령실에서 몰랐을까요? 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야당 당대표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자리에 악용하는 그런 자리라면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 자리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최고위 지도부의 어떤 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아주 급하게 이제 의견을 듣고 청취하고 네. 이렇게 오찬에 참석을 취소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오찬 그 참석 취소가 네. 논쟁거리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간밤에 중요한 법을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해놓고 야당 대표를 초청할 수 있냐. 이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걸 파트너십이 아니고요. 이 네. 사법을 파괴하고 헌법의 근간을 흔들리는 그런 모습에 야당 당대표를 악용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과 장동혁 대표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번 오찬 제안, 청와대 제안에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청와대 제안이 전격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화답하듯이 이 오찬에 참석하겠다 어제 이 결정을 한 거였는데 자, 이번 오찬이요. 영수회담은 물론 아니었지만 하루 만에 참석했다는 입장을 이 뒤집은 그런 셈이죠. 저 이유야 아까도 잠깐 들었지만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가 있느냐 그게 이유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입장을 바로 뒤집은 이거 비난의 좀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세 사람이 만났었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많이 가졌으니까 많이 나눠줘라. 네. 정청래 대표가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정 대표가 국회 나가서 국민의힘 해산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했었던 네. 뒤통수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바로 직전에 이제 반복이 됐단 말이죠. 네. 저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얘기 들었을 때 네. 지금 그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밤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좀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왜 안 만납니까? 오늘 진짜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네.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왜 통과가 도대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관세 25% 이제 곧 되는데 그러면 현대 기아차만 연간 손실 추정액이 10조 원입니다. 네. 국민들과 국가의 운명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가? 여당이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반대한 법안들은 다 통과시켰죠. 근데 왜 안 되고 있느냐? 오죽하면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그건 정청래 대표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표정인지 대체 그렇게 명청대전으로 이제 얼굴을 붉히고 싸웠었는데 네. 어떤 표정인지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래서 국민과 국가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네. 그게 궁금한 건데 네. 그럼 그걸 만났어야죠. 근데 왜 장동혁 대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걸 취소해버렸습니까? 아하. 지금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둘 다 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가 전달 왔고 소통 협치를 위한 자리는 이번에 좀 건너뛴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위한 대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불참이 알려지자 곧 이어서 정청래 대표도 불참을 이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예의가 눈꽃만큼도 없다. 그리고 국민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고 도망간 거다. 무례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네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하다고 제안을 했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가 모여서 함께 하자고 얘기했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민생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 전격적으로 만나겠다라고 얘기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생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운 겁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 그 문제를 살리는 얘기를 본인이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는 거 이유 하나지 않습니까? 네. 민생 경제의 무게가 이 무게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가벼운 겁니까? 전 적어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법사위 통과시키지 마. 내일 같이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참석 안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 또 당무 개입이라고 뭐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전 적어도 상식적으로 1시간 전에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수소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공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약속된 거다. 네. 이걸 깨기 위해서 아하.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대해서 오찬 자체가 무산이 된 거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보니까 뉴스 속보로 이 오참 불참에 이어서 본회의도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제 국민의힘이 밝혔다고 하는데 네. 민생 문제 때문에 모여서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하나 돼서 좀 일을 해보자라고 대통령께서 손을 내미셨고 장동혁 대표도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도 영수회담에서 무슨 얘기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본인의 요청이나 정치적인 요구 사항들도 있었겠지만 그와 별개로 분명 민생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결국 이런 결정을 납득되지 않는 경위로 직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표면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뭐 지금 뭐 민주당이 무슨 법안을 통과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핑계를 대지만 네. 저는 오히려 최근에 윤어게인들이 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불분명한 것 같다라면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에서 청와대를 가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이 윤어게인 세력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지금 민주당 핑계를 대면서 이 오찬에 불참을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본인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지적을 하시네요. 사실은 이 법안 일방적인 통과는 핑계일 뿐
전환길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 주장에 눈치를 본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교롭게도 윤호개인 세력을 대표하는 전환길 씨가 오늘 경찰 출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옵찬 참석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이제 그 보수 유튜버, 특히 네.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름이 알려진 전환길 유튜버 같은 분을 이제 걸고 넘어져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어떤 이슈를 저는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령 이번에 이 대통령과의 오찬 같은 경우도 전환길 씨와의 어떤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선 전혀 네.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장동혁 대표가 오찬 전날에 서문시장에 갔습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경청한 내용은 정말 상인들이 힘들다. 이번 설은 정말 명절 같지도 않고 이제 네. 정말 죽겠다. 점포를 닫아야 한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정치인이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와중에 그 사이에 간밤에 헌법의 시스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어떤 체계를 무너뜨리는 네네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종의 겸상을 할 수 없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 법안의 심각성, 이 불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오찬을 취소한 것이고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의 자유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 그분의 자유지만 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윤호개인 세력 때문에 이번 오찬을 취소하고 네. 그 장도영 대표가 어떤 그 눈치를 본다 네. 이런 것은 최근 장도영 대표의 발언 네. 기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근거가 없는 그런 어떤 민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양쪽 다 다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안 일방 통과 때문에 불참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쪽에서는 또 전환길 씨 세력 같은 이 강성 목소리들 때문에 눈치 본 거 아니냐 서로 지금 다른 이유를 대고 있네요. 아니 청와대가 국회입니까? 법사위에서 통과된 내용들은 국회에서 다루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야당이 얘기하면 법안 통과 하나도 못 시킵니까? 법사위 일 안 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입법 자체의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없으니 좀 빨리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여야 같이 모여서 서로 협의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사위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야당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유튜버한테 가서 입당 원서를 받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김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중도적인 발언을 했다가 전환길 씨가 막 문제 제기하니까 뒤에다 가가지고 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는 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당의 최고위원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유튜브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 네. 당연히 저희같이 상식적인 평론가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저게 건강한 정치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최근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야당 대표가 가지 마라를 유튜버가 얘기하면 그 같은 경우가 현실이 돼버리니까 네. 의심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시라. 공당이라면 상식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로 가시라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